네, 자, 오늘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6는 unbound state에 대한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장에서는 bound state, 그러니까 입자가 어떤 공간에 국한되어 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에너지가 양자화된다.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해진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어요. 자, 요 챕터는 이제 unbound state니까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이제 그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에너지는 양자화되지 않아요. 에너지 양자화되지 않는데, 대신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진행하고 있는 입자가 어떤 우리가 포텐셜 변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궤적이 뭔가 그냥 그 방향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게 투과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그 운동이 어떻게 바뀌나, 움직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은 우리가 그 전자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전류, 그러니까 이 전류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가, 뭐 고전역학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쪽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했던 그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 그러니까 자유입자의 경우에, 자유입자라는 것도 우리가 언바운드 스테이트죠.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상태니까. 자,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결과를 리비짓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원에서 아무런 포텐셜이 없다라고 하면 프리파티클의 경우에 대해서 슈딩거 방식이 이렇게 앞에서 주어졌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풀 때 그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파동함수를 공간 부분과 시간 부분으로 나눴었고요. 이때 이제 시간 부분의 오메가가 이제 에너지로 우리가 E는 하바 오메가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요. 남는 거는 요 부분, 요걸 넣게 되면은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이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i의 하바분의 2가 나와서 여기 i하고 마이너스 i가 1이 되고, 옆번에 하바 없어지니까 2가 남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x에 대한 미분은 이제 편미분에서 전미분으로 바뀌고, 상수를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하바죠. 요 우변의 요 부분,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K제곱, 웨이브 넘버로 놨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는 2n분의 하바의 제곱, K제곱은 이제 하바 오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dispersion relation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의 해는 파동함수가 자, 어떤 exponential ikx이거나 혹은 exponential minus ikx이거나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그 두 개를 따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보면은, 그럼 시간 파트까지 넣어서 보면은 이제 exponential plus ikx일 때는 a가 exponential ikx minus i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전체 파동함수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minus ikx가 되면은 exponential의 minus ikx minus i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파동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게 i의 이제 그 i를 밖으로, 여기서 우리 이 익스포넌트 안쪽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k를 밖으로 꺼내면은 x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체도 우리가 어떤 고전적인 파동으로 봐도 어떤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파동을 이해를 할 거고요. 이제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바 k, 모멘텀이 하바 k인데, 여기서 k가 양수란 얘기는 모멘텀이 양수고, 모멘텀이 양수란 얘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입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나타내는 거는 k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제 right moving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입자, 요거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 챕터에서는 K는 우리 항상 양수다라고 우리가 그런 걸 염두를 해두고서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쭉 이제 보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물론 요거의 해가 실은 이제 우리가 exponential ikx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ikx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이거는 또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요거를 넣어서 보면은,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요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요. 요거를 만족을 하는데, 요것도 만족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상태다. 이제 어떤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인 거는 맞는데, 오메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그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모멘텀을 가지는 상태가 아닌 거가 실은 sin k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보면은 sin kx, 코사인 kx 이런 것들이 실은 요것들의 우리가 조합으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in kx는 우리가 이제 sin kx는 이제 2i분의 exponential의 ik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나타낼 수가 있겠고, 코사인 kx는 우리가 이제 2분의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마이너스 ikx를 더한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선형 결합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입자가 이렇게 뭐랄까 두 개가 이렇게 왼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가 쭉 교차되어 있는 걸 내가 한꺼번에 표시할 때는 이런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움직임들이 합쳐져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 한쪽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 평면파 형태로 우리가 꼭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티클 이너 박스, 그러니까 이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자 우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자 우물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보면은 이런 exponential ikx가 아니라 우리가 사인 형태로서 나타났었죠. 그거는 바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서로 선형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평면파의 이제 확률 밀도, probability, density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값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절대값 a 제곱이 나오고 이제 상수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모든 공간이 균일하게 있다. 그 얘기는 이게 하나의 입자라기보다도 여러 개의 그 동일한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쭉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많은 그 입자가 어떤 지점을 통과를 하냐, 단위 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양이 되겠고요. 그걸 우리 이제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흘러가고 있다고 했을 때 x 이퀄 x0를 내가 여기를 1초 동안에 얼마만큼 통과할 것이냐라는 거를 알고 싶으면은 실은 1초 동안 통과하는 거는 그 x0 지점으로부터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요. 오른쪽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로부터서 v만큼 떨어지면, 왜냐하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에 얘가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가 이제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v만큼 떨어져 있는 그 뒤쪽에 있는 거가 1초 안에 여기 있는 x0를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쉐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이 입자들이 다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가 바로 이제 플럭스, 1초 동안에 우리가 단위 지점을 통과를 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통과를 하는 그런 양이 되겠어요. 이게 플럭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확률 밀도에다가 그냥 내가 속도를 곱하면 되지. 길이가 v니까 그죠?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우리가 모멘텀 하바 k를 무게로 나눈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절대값 a 제곱에다가 n분의 하바 k, 이거가 이제 우리가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텐셜 스텝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텐셜 스텝은요, 말 그대로 이제 스텝, 계단이에요, 계단. 그러니까 자, 내가 x 이퀄 0를 기점으로 해서 음수일 때는 포텐셜이 없고요, 빵이고 x가 0보다 크면은 어떤 일정한 u라는 포텐셜을 가지는 형태, 그런 계단 형태의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은 왼쪽에서 이제 입자가 들어오는데 그거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은 이제 x 이퀄 0, 여기가 이제 에너지, 우리가 u가 에너지가 제로인 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에너지는 요 차이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그 포텐셜의, 그러니까 그 스텝의 높이보다도 높은 경우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살짝 여기 빠졌는데요.
이게 높이가 U0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U0보다 더 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늘 했듯이 고전적인 해가 어떻게 되나, 고전적으로 이런 경우면 어떻게 입자가 움직이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잠깐 동안. 네, 생각하시죠? 네, 자, 뭐냐면은, 자, 입자가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포텐셜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등속 운동을 하는 입자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계단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그거의 그 이제 차이만큼, 그걸 뺀 만큼, 에너지에서 U0를 뺀 만큼이 이제 요쪽으로 내가 그 다음에, 진행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건 요것보다는 작으니까 어때요? 또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V보다도 V'이 더 작게 되는, 느려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우리가 에너지가 U0보다 클 때 우리가 슉 가다가 천천히 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에너지가 U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되튕겨 나가겠죠? 그죠? 되튕겨 나갈 거고요. 지금 에너지가 U0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반환점을 만나지가 않고 그냥 가는데 대신 X가 양수가 되면 느려질 뿐이에요. 그죠? 자, 그게 이제 고전적인 해입니다. 뭐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서 우리가 배우고 말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예가 되는데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니컬하게 슈르딩거 이퀘이션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 X가 음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와 포텐셜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앞에서 늘 했던 것처럼 구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슈딩거 이퀘이션 따로따로 이제 풉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구간에서는 포텐셜 U가 0이죠? 0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psi 2'이 이제 2psi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풀면은 우리가 그 A의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minus ikx 두 개 우리가 선형 결합으로 이제 x가 음수인 구간에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우리가 항들의 의미는, 자, 이제 오른쪽은 이제 뭐냐면, 왼쪽은 뭐냐면은 k가 지금 우리가 양수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챕터에서 k를 양수로 한다고. exponential ikx는 모멘텀이 하바 k인 거고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은 이 내가 포텐셜 스텝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죠? 들어오고 있는 인스턴트한 그런 웨이브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exponential minus ikx는 이게 이제 멀어지는 쪽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나는 입자를 왼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보내고 있는 건데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somehow 어떤 이유에선가 여기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되돌아가는 그런 입자 내지는 물질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반사파를 얘기를 한다. 반사 물질파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항을 우리가 이제 공존을 이제 여기서 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당연히 이걸 풀어가지고 나왔었으니까 이제 에너지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영역에서는 내가 똑같은데 에너지가 U0만큼 그 차이만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미분 방정식이.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K 대신에 K'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E-EU0가 2n분의 하바제곱 K'의 제곱,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수인 구간에서의 파동함수는 이제 K'으로,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minus ik'x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K'은 이게 U0가 양수이기 때문에 2보다는 더 우리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K'이 K보다 더 작게 되겠어요. 그죠? 작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하바 K'이 오른쪽에서의 내가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느려진다라는 고전적인 어떤 그런 것과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물질파 입장에서는 K'이 더 작은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항의 의미를 또 한번 봐보면은, 현재는 우리가 입자가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요건 마치 K'이 양수니까,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포텐셜 장벽을 통과를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트랜스미티드 웨이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투과파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요거 마지막 항은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입자를
왼쪽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인스턴트와 트랜스미트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뭐 파동이니까 뭐 어쩌다 보면 이게 반사가 일부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지 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쪽 들어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내가 이 오른쪽 끝에서 입자를 보내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입자를 내가 왼쪽에서 보낸다라는 거죠. 경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보내지 내가 플러스 무한대에서 보내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실은 이게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판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가 0이 된다. 심플리 계산도 안 해보고 왜? 우리는 왼쪽에서 넣어줬으니까 이쪽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 이퀄 0이라고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입자가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내는 그런 경계 조건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D가 사는 거고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뭐가 없어질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A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인스턴트가 오른쪽에서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양쪽 다 보내준다? 뭐 그럼 다 살아남는 겁니다. A하고 A, B, C, D 다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수는 결국 3개 남는 거죠. A하고 B하고 그리고 C하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각각의 영역의 세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영역과 영역 사이의 경계에서의 경계 조건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수 사이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게 늘 우리가 슈딩게이션을 푸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경우는 우리가 포텐셜이 유한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경계 조건이 파동함수가 연속이고 파동함수의 미분이 연속이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파동함수 값이 같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왼쪽에서 우극항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왼쪽 0의 포텐셜에서 좌극항 값이 되겠죠. 그 두 값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서 0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이거는 C가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C가 나오고요. 자, 미분 값도 연속이다라는 거. 자,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IK가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IK가 나오고 그래서 IK 프라임이 나오죠. 그러면 0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IK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되겠고요. A하고 B라고 묶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A하고 B하고 C에 대한 연립 방정식인데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로 나머지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들어갈 것이냐?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바깥에서 아직 우리가 정하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인스턴트하게 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쪽 공을 던지는 건데 내가 얼마나 공을 자주로 던질 것이냐? 라는 거. 그죠? 속도는 이제 내가 그 에너지로 나오는데 얼마나 자주로 던질 것이냐. 그게 뭐예요? 바로 플럭스죠. 플럭스 연관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플럭스와 연관된 양에 의해서 실은 이제 A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자주 던질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A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A랑. 그러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방정식에서 내가 B하고 C를 A에 내가 어떤 종속 변수로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연립해가지고 B하고 C를 A로 표현하면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C하고 B가 A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하면 이렇게 돼요. 자, C는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한 양자음을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 보면은 바운드 스테이트를 내가 경계 조건으로 대입하면은 에너지가 양자화 됐었어요. 혹은 내가 무한 양자음을 같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처음에 K를 갖다가 넣었을 때 어떤 K가 가능한지 K 값들이 딱 이렇게 바운드리 컨디션을 넣음으로써 K 값들이 딱 한정이 됐었죠. 내가 어떤 값만 돼 라고 나왔었는데 그런 것 대신에 에너지 양자화 되는 거였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경계 조건을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K에 대한 어떤 어떤 조건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C하고 B가 A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뭐냐면은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나오고 이쪽으로 되튕겨 나오고 통과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B하고 C만 나오지 K에 대한 조건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K는 임의의 값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니까 그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바운드 스테이트에서 에너지 양자화 안 됩니다. 언바운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해요. 바운드 스테이트만이 에너지가 양자화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운드 스테이트 같으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양자화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죠? 에너지 양자화되어 있는지가. 자, 이 경우에는 에너지 양자화 안 됐으면 그러면은 뭘 우리가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이냐? 자,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얼마나 넣었을 때 얼마만큼 되튕겨 나오고 통과되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100% 통과를 하는 거죠. 그죠? 과연 양자의 각도로 100% 통과할까? 아니면은 일부가 반사돼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은,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벽을, 배리어를 갖다가, 혹은 배리어 스텝이죠. 이 계단을 얼마만큼 내가 통과를 할 것이냐라는 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transmission proba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transmission probability, 그러니까 통과 확률이 되겠죠. 혹은 transmission coefficient라고도 부릅니다. T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는 공의 플럭스와 나오는 공의 플럭스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면은 단위 시간당 요 지점을 뭐 어디든 상관없겠지만은 어느 지점을 내가 통과하는 그 공의 개수인 거고 이쪽은 단위 시간당 그게 나오는 개수예요. 그렇죠? 속도는 달라요. 속도는 분명히 느려져요. 이쪽이 여기 나온 것처럼 느려지는데 그걸 내가 통과하는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B 그러니까 인스턴트 플럭스 분의 트랜스미티드 플럭스 두 개를 한 거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공을 한 개를 쏘면은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B를 구해보면은, 자, 우리 인스턴트 플럭스는 우리 앞에서 했던 요걸 갖다 그래서 우리가 리뷰를 했던 건데,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exponential ikx로 진행하고 있는 평면파의 경우에는, 플럭스는 이제, 그러니까 A의 ikx인 경우에, 절대값 A제곱 곱하기 n분의 하바 K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되죠, 이게 바로. 그게 이게 플럭스였어요. 자, 그러면 인스턴트 플럭스, 들어가는 플럭스는 내가 이제 왼쪽에서 요거니까, 이거니까 A의 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n분의 하바 K가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C의 절대값 제곱, 트랜스미티드 플럭스는 이제 요거가 되겠죠. 요거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C의 제곱에 n분의 하바 K 프라임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 나눠 떨어지고 남는 거는 K분의 K 프라임은 여기 남고요. 그 다음에 A분의 C의 그 제곱이 남는데, 그건 내가 여기서 구했죠. 그죠? 여기서 A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요거를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 제곱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요. K 플러스 K 프라임의 제곱분의 4의 K, K 프라임.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K하고 K 프라임, 에너지하고 이제 포텐셜의 관계로 바꾸고 싶어서, 요 관계. 요거하고, 요거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K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른 상수들은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이렇게 남습니다. 이제 이제 E 플러스 루트의 E 마이너스 U의 제곱. 요거는 이제 K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K에 해당이 되는 거 K 프라임. 그러니까 결국은 K나 K 프라임은 둘 다 K는 루트 2에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상수를 다 제외하고 나면은 K는 루트 2에 비례하고 K 프라임은 루트의 E 마이너스 U 제로에 비례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걸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도입하는데 뭐냐면은 E를 U 제로로 나눈 거예요. 2분의 U 제로. 그러니까 U 제로 크기에 대한 에너지 값. 우리 경우는 이제 그 1보다 큰 거죠. 지금 에너지가 U 제로보다 크니까. 그죠? 1보다 큰 경우가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요게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바꿔보면은 위아래를 내가 U0로 나누면 되죠. 그럼 제곱이 들어가서 나눠가지고 루트의 x 곱하기 x-1 그 다음에 루트의 x에 플러스 루트의 x-1분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사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은 굉장히 유사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처럼 들어가는 것뿐에 통과된 게 아니라 들어간 것뿐에 우리가 이제 리플렉션 된 거, 그렇죠? 리플렉션 된 거에 플럭스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건 결국 이걸로부터 우리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걸 나눠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A하고 B가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K하고 똑같은 영역이 똑같으니까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 남는 거는 A분의 B의 제곱. 그러면 A분의 B의 제곱은 요거를 제곱을 한 거가 되겠고 그 다시 우리가 루트의 2에 이렇게 쭉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요. X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요게 바로 우리 reflection probability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요. 요거 두 개를 더해 보면은 자, 여러분 눈으로도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건 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해 보면은 여기 있는 분자를 전개를 해 보면 이거는 x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루트의 x에 루트 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x 마이너스 1 맞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랑 우리가 앞에 있는 요거랑 그죠? 요거랑 우리가 이제 더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 얘기는 이게 바로 루트의 x에 루트의 x 마이너스 1에 요거의 제곱이 되니까 분모 분자가 같죠? 그거로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t하고 r을 더하면 1이다. 뭐 당연하죠.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텝이 있으면은 자, 이쪽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럭스가 100개가 이쪽을 통과하는 게 지금 1초에 100개가 통과를 했다. 그럼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나오는 게 70개였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거, 반사해서 나가는 거는 3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딱딱딱 맞는 거죠. 그 정확하게 해서 말하면 우리가 t 플러스 r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가면은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게 뭐에서 뭐 너는 이쪽 통과, 너는 뭐 안 돼. 이게 아니라 확률적인 거죠. 뭐가 통과할 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통과될지 반사될지 모르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 한 개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70%는 통과될 확률인 거고 30%는 반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는 확률적인 거예요. 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거가 1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뭐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100% 통과를 하는데 양자극적으로 확률적으로 일부는 반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X축은 지금, 여기로 말하면 X예요. 혹은 2 over U0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내가, 자, T를 보면은, 트랜스미티드를 보면은, X가 1일 때 0이 되죠.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었다가,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얘하고는 어때요? 이걸 보면, 얘는 커지면은 얘는 X로 가죠? X 뒤에 무자니까 X로 가고, 여기에서도, x하고 x로 가니까 이제 그 2루트 x의 제곱이 돼가지고 나눠지게 되면 결국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할 거리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t는 1로 가는 거 여러분 쉽게 이거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쭉 1로 가게 된다. 이미 이제 2분의 u0가 그러니까 이 스텝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은 여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2인 지점이 되겠고요. 이게 2인 지점이 되겠고, 그 정도만 돼도 이미 거의 1에 가깝다. 거의 그냥 100% 통과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R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R은 1-t니까, R이 1-t니까 그걸 뒤집은 거가 되겠죠? 뒤집은 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서 거의 바로 0으로 되는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t가 이제 1로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고전적인 결과인 거죠. 100% 통과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U0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를 쭉 하고 있으면 포텐셜이 쭉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이제 t가 줄어들게 통과되는 게 줄어들게 되고 반사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일부가 나가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파동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요즘 이제 목욕탕 거의 못 가지만은 이게 탕이 있잖아요. 탕이 있으면 탕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결 치는 걸 보면은 이게 탕에 보면은 왜 우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좀 계단이 있죠.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쭉 물결이 가다가 이 계단 쪽을 만나면은요. 이게 일부가 이게 벽을 만나면 당연히 반사가 나오는 거고 이게 계단만 만나도 물이 그리고 그 위까지 차 있어도 일부가 살짝 반사되는 걸 여러분 흐끄무리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요렇게 여기서 반사되는 거랑 섞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은 어떤 그런 우리가
이 속도의 차이 같은 것들, 매질에서 속도 차이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 거기에서 반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파, 결국은 우리가 그 물질파도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그냥 통과할 수 있지만은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라는 거, 속도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파동 입장에서 일종의 매질이 바뀐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매질이 바뀐 거니까 여기서 일부가 반사가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이런 단차가 생기는 걸 덜 느끼게 되는 거죠. 훨씬 에너지 속도의 차이가 줄어드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100% 통과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파동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뭐냐면은, 자,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5 일렉트론 볼트가, 움직이고 있는 전자가 이제 2 일렉트론 볼트짜리 포텐셜 스텝을 만났다. 앞에서 말하면 내가 이제 에너지 E가 5 일렉트론 볼트, U0가 2 일렉트론 볼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의 U0는 2.5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대입하고 혹은 여기 숫자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그런 T값 0.984가 나오고, 그다음 R은 이제 그거의 차이 0.0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 개가 들어가면은 98% 통과, 뭐 2%는 뭐 반사,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좋아요. 자, 근데 결과에서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T나 R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보면은 되게 간단하죠. 뭐 앞에서 보통 계산할 때 보면 하바 막 이런 거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포텐셜 스텝의 그 차이 B만 있으면은 돼요. 그러면은 전자가 5하고 2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 50주울하고 20주울로 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 전자가 50주울로 오고 있고 20주울로 하고 있다. 그래도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성립을 해요. 똑같이 해도 이렇게 해보면은 T가 이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전자가 아니라 그냥 구슬 같은 거에도 이게 보면은 내가 오로지 E하고 U0의 그거 차이만 있지 이게 무슨 뭐 MA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무게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다르죠. 앞에서 우리가 뭐 unbound state, bound state 할 때 에너지 같은 거 보면은 E가 EM L제곱에 N제곱, 하바제곱,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뭐 M도 들어가고 하바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E하고 U0를 B로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마치 구슬 내가 그냥 1g짜리 구슬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분명히 앞에서 고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그냥 느려질 뿐이지 100% 통과한다고 했는데 100%가 아니라는 얘기네. 뭐가 잘못됐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키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거 풀고 있는 모델 자체가 중요한 조건이 포텐셜이 가다가 x 이퀄 0에서 왼쪽은 0, 오른쪽은 u0예요. 불연속적으로 포텐셜이 변합니다. 그죠? 자, 근데 자연계에는 불연속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계의 모든 거는 연속적입니다. 이거는 수학적 모델인 거예요. 수학적 모델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0에서 u0로 갑자기 우리가 뛸 수가 없고 어떤 인터벌을 가지고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인터벌 이게 변하는 우리가 그 길이를 델타라고 하면 델타 정도에 걸쳐서 이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에 걸쳐 가지고 0에서 u0로 변해 갈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풀 때 급격하게 했다라는 거는 뭔가 델타가 작다라는 건데 뭔가 상대적인 게 있어야죠. 무엇에 비해서 작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엇에 비해서 델타가 작아야 될까요? 예, 바로 들어오는 이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이 람다와 델타를 비교해서 델타보다 람다가 현격히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 이 파동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변했다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이게 아니라 이 파장이 이 정도인데 델타가 이렇게 변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U0로 다 왔어요. 굉장히 천천히 변하죠? 이런 경우에 람다에 비해서 델타가 훨씬 큰 경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브럽트하다라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소위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어디아바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천천히 변한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급격하게 변해야만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거의 상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 5 일렉트론 볼트일 때의 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5.47 엉스트롱이에요. 그죠? 자, 물론 짧습니다. 짧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무한 양점을 유한 양점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세미컨덕터 원자의 종류를 바꾸어서 그런 우물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바로 원자 하나는 우리가 잘 만들면은 원자 하나 정도에서 원자 하나 정도의 스케일에서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쪽에서는 아래쪽에서는 포텐셜이 어떤 값이었다가 위에서는 어떤 값으로 가는 그 변화가 원자 사이의 간격, 대략 한 1에서 2옴스트롱 정도 되는 간격, 이 정도 간격에 따라서 포텐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혹은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원자라는 것 자체가 뭐 쿨롱 포텐셜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뭐 원자 사이의 간격, 이 정도 스케일로는 우리가 어떤 포텐셜이 변하는 거를 그냥 늘 전자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스케일로 변하는 포텐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1에서 2옴스트롱 정도로 변하는 그런 걸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조건, 그러니까 델타보다도 람다가 많이 작다. 뭐 물론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은 5하고 1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작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 단위에서 변하고 있는 거는 전자의 우리가 파장이 충분히 크면은, 파장이 충분히 길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수학적으로 어브럽트하다라는 걸로 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은 우리가 반사가 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게 움직이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앞에서 뭐 몇 번 계산해 봤지만 람다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엉스트럼보다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10의 마이너스 20승 미터 막 이런 것도 막 나왔고 막 그랬었어요. 그 무지무지 짧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짧은 파장보다 더 빨리 변하는 내가 포텐셜은 만들 수가 있느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자 하나를 내가 바꾸어서 만들 수 있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건데, 여기서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이 정도 단위에서 내가 어떤 포텐셜 변화를 내가 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내가 그게 전자가 혹은 물질이 느꼈을 때 어브럽트하게 변했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그걸 할 만큼 이렇게 충분히 내가 빠르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은 우리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크로스코픽한 데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나노 스케일에서, 거의 나노 스케일에서 전자 정도 되는 거,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포텐셜이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다. 아까 말한 우리가 아디아바틱한 그런 컨디션에 의해서 그 물질의 그 웨이브랭스보다도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다. 포텐셜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게 파장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근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이 계단처럼 올라가긴 하는데 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조금씩 아주 얕은 계단인 거죠. 얕은 계단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거 훨씬 짧게 할까요? 파장이 짧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 처음에 그런 파장이 들어가서 어떤 내가 배리어를 스텝을 만났는데 그게 작은 거죠. 이게 높이가 작은 거예요. 높이가 작게 되면은 여기서 E over U0가 이제 값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U0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때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T가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값이 커져도, 혹은 U0 조금만 작아져도 이게 거의 100%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 장벽을 만났는데, 비록 장벽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작으니까 이게 이제 빠르게 1로 수렴하니까 거의 100%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통과. 그 다음 한참 가다가 두 번째를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하고 그 다음하고 이 차이를 보면 여전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 공간에 비해서 다음 공간, 옆에 공간이 그게 얼마만큼 유저로가 변했냐라는 건데, 그게 조금 변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이 공식을 대입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의 다 통과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 내가 쭉 이어가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경우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쭉 이렇게 그냥 100% 다 통과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약간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개구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냄비 속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서 물을 넣는데 물을 서서히 데피게 되면은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비슷한 거죠.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결국은 올라가지만은 그 순간순간 차이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특히 이제 이 그래프 형태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쓱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포텐셜 장벽을 만들더라도 이 파장에 비해서 훨씬 더 긴 공간 스케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고로 100% 통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디아바틱 컨디션이라고 말하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첨가를 하면은 다운워드 스텝. 우리가 본 거 이제 업워드 스텝이었잖아요. 가다가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오르막 계단이었는데 내리막 계단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유제로만큼 내려가는 거. 자, 이게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U0가 음의 값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어디에도 U0가 포지티브해야 된다. 오로지 이거 할 때 이제 U0가 2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U0가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한 그 어디에도 수학적 관계식이 성립 안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로 그냥 이 결과에다가 내가 그냥 이 마이너스 U0 대신에 그냥 플러스 U0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은 U0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U0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똑같이 내가 이제 업워드 스텝이 아니라 다운워드 스텝인 거에 대한 결과를 똑같이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내가 요거에 지금 이 경우에 이게 지금 이 일렉트론 볼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x 이제 플러스 1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r 값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입사파, 반사파, 투가파들 사이의 그 위상 관계를 좀 보겠어요.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에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좀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려가 그 스텝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이제 인스턴트 웨이브가 exponential ikx, 그죠? 나가는 거가 이제 b의 exponential minus ikx고 투과돼 나가는 거가 c의 exponential ik prime x잖아요. 자, 요럴 때 이제 우리가 A하고 이제 A, B, C 사이의 관계는 이렇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요 A하고 C 관계를 보면은요. 이제 K나 K 프라임은 다 양수죠. 항상 양수기 때문에 A하고 C는 이제 부호가 같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이쪽에서 어떤 파가 진행해 오고 있으면 그거 위상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파장이 달라지고 파장이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앰플티튜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 위상 관계는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두 개가 A하고 C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파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잖아요. 위상으로 보면은 그거가 통과된 다음에도 동일하게 이제 파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호 관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B하고 A 사이 관계는 첫 번째 우리 업워드다. 업워드 스텝 같으면은 이제 항상 K가 K 프라임보다 크죠. 그래서 더 빠르니까 이쪽이. 그러면은 이게 크니까 B하고 A는 서로 이제 부호가 같게 되겠고요. 같은 플러스니까 같은 부호를 가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처럼 실은 이제 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먼저 들어가고 플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사돼서 나올 때도 마이너스가 먼저 그리고 나중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게 위에서 페이스 체인지가 없다라는 거.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가 먼저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도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고스란히 들어간 게 나오는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K나 K 프라임보다 커서 이제 이게 양수가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게 우리 뒤에서 이제 좀 보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웨이브, 이제 우리가 어떤 줄 같은 거 흔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 중에서 그 끝이 이제 풀렸을 때, 자유롭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반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단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상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K나 K 프라임이, 그러니까 K보다도 K 프라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다운워드 스텝이면은, 이 다운워드 스텝이 되면은, 그러면 K보다도 K 프라임이 더 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니까, 그 경우에는 요거가 이제 음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음수가 되면은, 이게 음수가 되면은 B하고 A가 보호가 서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들어갈 때,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갔었으면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뒤집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걸 뒤집은 거. 그죠?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앞에서 우리가 B가 이제 음수가 되면은, 이게 위하고 아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위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180도만큼 바뀐 거예요. 위에 두 경우에는 그 위상 변화가 없는 거고, 요거는 180도 획가닥 뒤집힌 겁니다. 이런 식의 파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다운로드 스텝인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줄 같은 거 흔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서 고정단 반사. 그러니까 끝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튀어나올 때 이게 뒤집혀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어떤 유사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건 이제 보면 처음에 고정단 반사,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줄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고정이 돼 있으면서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죠. 예.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실제 스프링을 갖다가 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쪽 사람이 잡고, 끝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흔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오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고정단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 이거는 보면은 끝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이렇게 링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프리 엔드. 이제 그런 경우에 입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면은요. 말씀 많이 하시네. 빨리 시작하시지. 예. 예. 보면은, 이거 너무 지나갔다. 한번 더 봐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똑같은 이렇게 위상이 바뀌지가 않죠? 이게 이제 프리핸드 리플렉션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게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줄을 갖다가 이렇게 느슨하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은 위상이 안 바뀌고 그대로 옵니다. 그죠? 자, 다시 우리 물질파로 와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잘 그게 아까 봤던 우리가 그 줄 움직이는 거랑 대응이 잘 되는데, 자, 물질파에서는 보면은 내가 이제 스텝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 업워드인 경우에는 K보다 K 프라임이 더 작았죠. 그죠? 이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줄로 얘기를 하면, 줄이 결국은 이제 줄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 줄을 흔들었는데, 줄을 갖다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줄이 만약에 내 끝이 약간 느슨하게, 아까 프리핸드처럼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은, 느슨하다라는 거는 장력이 약하다라는 거고요. 장력이 약하다라는 건 여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약하게 느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가 전달되는 거는 장력이 셀수록, 단단할수록 더 빨리 전달됩니다. 느슨하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이제 빨리 움직이는 거에서 느린 걸로 갈 때는 내가 마치 자유단 반사처럼 돼가지고 돌아올 때 위상이 안 바뀐다라는 거, 그죠?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다운월드가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이렇게 지나가면 속도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실은 묶여있는 거가 아까는 고정했지만은 고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훨씬 더 짱짱한, 더 뭐랄까 밀도가 높은 그런 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장력이 더 세게 되고 더 빨리 전달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걸 흔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거의 고정이 잘 못 파고 들어가서 이제 거의 고정이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고, 그때는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뒤집혀 나오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고정단 반사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파이긴 하지만 슈링거 이퀘이션이 하는데 이게 복잡한 이퀘이션을 따르긴 하지만은 파동의 이런 특성을 갖다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포텐셜 스텝, 이제 올라가는 포텐셜 스텝인데요. 에너지가 U0보다 작은 경우에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큰 경우였잖아요. 이렇게 쭉 통과했던 건데 이번에는 작은 경우예요. 자, 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반환돼서 돌아가는 거, 그죠? 그냥 반사되는 거죠, 그냥. 자, 그런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U0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퀀텀 메케니컬하게 이제 풀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아파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IKX 형태의 해가 구해지고요. 요거는 인스턴트, 이거는 이제 반사가 되는 거. 이제 그걸 갖다 나타내게 되겠고, 이제 양수일 때 좀 달라지게 되는데, 양수일 때는 앞에서는 이게 E-U0가 양수였는데, 이번에는 요게 크기 때문에 U0-2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보면은 비슷한데, 요게 양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음수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두 번 미분해서 양수 곱하기 자기 자신. 그럼 우리 알파의 제곱으로 하면은, 이런 알파는 이제 뭐 루트에 오게 될 거고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죠. 그죠? 이제 여기는 k가 이제 그 허수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와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두 개 선형 결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커지는 거, 발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날리게 되고, 고로 남는 거는 요것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우리가 그 propagating 하는 exponential ik prime x로 가는 게 아니라 decay에서 들어가는, 이쪽 exponential하게 이 안으로 decay에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하고 동일하게 그 경계 조건, 그러니까 x = 0에서 파동함수와 그의 미분값이 연속이다라는 그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B하고 A 사이에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은 그걸 우리가 꼭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우변에,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 이게 아니고 C의 exponential ik prime x였잖아요. 그럼 대수적으로 보면, 그걸 딱 대수관계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k 프라임이 i 알파가 되면은 이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앞에서 얻었던 식에서, 뭐 다른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k 프라임 대신 i 알파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얻어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냥 위아래다가 i만 곱하면은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개 양쪽의 절대값을 리플렉션 코피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절대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보면 위에 분모 분자가 서로 켤레벅소수잖아요. 이게 알파나 k는 양수, 그 실수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켤레벅소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크게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 절대값 치우면은 분모 분자가 같아지는 거니까. 절대 크게 같다라는 얘기는, 내가 리플렉션 코피션트는 지금 a분의 b의 제곱이었어요. 앞에서 이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래 된다. 다시 말하면은 100% 다 반사된다는 얘기죠. 자, t는 어떻게 될까요? t? 자, t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할 때는 이런 관계식을 써서 했는데요. 뭐죠? 이런 어떻게 우리 트랜스미티드 플럭스를 계산했는데, 이걸 계산할 수 있으려고 하면 트랜스미티드 플럭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서 파가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움직이는 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오른쪽이 그게 아니라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퍼게이팅하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플럭스는 없다. 플럭스가 없다. 그리고 t는 그냥 by definition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니까, 이게 원래는 클래시컬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한양자오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전적으로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직각 돌아와야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살짝 파고 들어간다.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들어가는 우리가 그 깊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penetration depth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파,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이 알파 값, 이 알파 값의 역수가 된다. 그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건 앞에 우리가 봤던 형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합쳐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U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걸 했었고요. 그럼 1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100% reflection, 0% transmission.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서 그냥 임의의 값까지 전체적으로 T하고 R을 다 우리가 이제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공학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터미오닉 에미션, 열전자 방출이 되겠는데요. 내가 어떤 금속이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금속이 있고, 표면이 있고, 백큐엄이 있어요.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속 안에는 전자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쭉 퍼미 레벨까지 채워져 있고, 그 퍼미 레벨과 백큐엄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이제 E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전 효과를 이제 쏴주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넘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가 이제 광전자. 이게 이제 포토 일렉트론이 됐었던 거고요. 자, 근데 그런 빛이 없더라도 실은 이제 물체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통계적으로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일부의 전자가 좀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게 있어서 걔네들은 이 함수를 극복해서 그 위쪽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일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쪽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옛날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거 브라운관 TV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뜨끈뜨끈하게 가열을 하면은 이게 뜨거워지면서 거기에서 전자가 밖으로 이제 방출되게 되고요. 그러한 열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전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화면에 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가 TV를 보는 거였었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열전자 방출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실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그 포텐셜 스텝으로 우리가 모델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금속 안에는 지금 이제 우리 뭐 포텐셜 바닥을 갖다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런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베리어 스텝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자가 이렇게 안쪽에 전자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백큐엄 레벨 아래쪽에 있는 전자들은 가도 100% 리플렉션이 되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에서 반사됩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전자들, 그러니까 또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E가 U0보다 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요 위쪽에 있는 전자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건 다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 위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걸 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커런트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클래시컬하게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위쪽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위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들이 다 밖으로 오면은 뭐 느려지긴 하겠지만 다 나간다,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커런트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되는데, 어떤 양이 있는데 실험으로 나오는 양을 측정을 해보면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고전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양의 절반밖에 안 나오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 그거냐 퀀텀 미케니컬한 효과입니다. 뭐냐면은 고전적으로는 100%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에너지만 높으면은 양자극적으로는 이게 파동의 특성 때문에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죠? 그것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100% 통과를 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위로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그 일렉트론의 개수는 팍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가장 많은 전자, 나오는 전자 중에서 대부분은 이 레벨, 백큐엄 레벨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레벨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면 E하고 U0가 같은 상황이 되겠어요. 그죠? 딱 거기 백큐엄 레벨에 맞춰서 딱 들어가는 애들은. 자, 근데 그 경우에 보면 우리가 어때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딱 절반 0.5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x 이퀄 0.5를 집어넣으면은 0.5를 뭐 이거 상관없겠죠? 0.5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이거 계산해 보면 딱 절반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실험적인 커런트 덴서티가 클래시컬한 거에 딱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요걸로부터 양자극적인 어떤 효과에 의해서 다시 반사돼 들어간다. 파동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